안녕하십니까. 이주천 역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청일전쟁 문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책을 좀 읽었는데, 청일전쟁과 조선이라고, 지금 제2차 청일전쟁이 임박했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일본의 다카이치 총재가 도발한 대만 문제, 일본이 방어하겠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자유적 차원에서 대만을 방어할 것이다 해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게 뭐 한 달 넘었죠. 중국과 일본 간의 그런 대결 갈등 구도가 한 달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00여 년 전 1894년부터 1895년 1년 동안 벌어졌던 청일전쟁,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바꿔버린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 청일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청일전쟁과 조선이라는 책은 꽤 오래된 책입니다. 저자가 박종근이고, 번역한 분이 연세대학 교수였던 박영재 교수였는데, 이 저자는, 박종근 저자는 1929년생입니다. 경상남도 출생이고 1955년 동경 도립대학 인문학부 졸업을 했으며 68년에 동경교육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를 하고 이제 웅본 상과대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자는 박영재 교수입니다. 1966년에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또 시카고 대학 등에서 동아시아 근대사를 전공했고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저서로는 청일전쟁과 일본 외교, 근대 일본의 아시아 인식 등 일본 근대사 연구에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989년도 판입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의 이제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본다면, 이제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조선 침략 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조선의 여러 움직임을 해명함으로써 한국과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의 중요한 줄기를 찾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연구 대상 시기도 개전에서 강화까지가 아니라 이 전쟁보다 석 달 전에 일어났던 1894년 4월에 제1차 농민전쟁으로부터 조선국왕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 피신사건, 야간 파천이 있었던 1896년 2월까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시모세키 하관조약은 전쟁 당사국 사이의 조약에 불과한 것이며 결코 일본의 조선 침략의 일단락을 뜻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1876년에 조일수교 조규를 일본에 의한 조선의 반식민지화의 단서를 잡아서 이후 1910년에 합박에 이르는 35년간을 일본의 조선 침략과 조선 인민의 반침략 운동이라는 두 개의 모순의 교차 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농민을 주체로 하는 반일운동을 다름에 있어서도 전봉준 또는 그를 중심으로 한 농민 주력군의 동향보다는 전국 팔도에서 일어난 운동의 의병운동입니다. 의병운동의 전체적인 양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민족운동의 주리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개화파, 동학파, 위정척사파 이 셋으로 나누고 있는데, 개화파는 친일 종속으로, 동학과 농민군은 일본과 개화정책 양쪽과 무력 대결하려는 세력으로, 또 끝으로 세 번째 위정척사파는 개화정책과 이단, 동학, 농민군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데 것으로 관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민족적 에너지는 조선 지배를 위해 단결된 반면에
일본의 민족 에너지는 조선 지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단결되어서 총체적인 에너지로 발휘된 반면에 피해자는 조선의 민족적 에너지는 분열적으로 대항해서 분열된 상태로서 대항함으로써 반침략 에너지를 상쇄시켰다. 분열되면서 반침략 에너지를 감소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4분 세 가지로 분류됐다. 세 가지 분열됐다. 분열되기를 대항함으로써 한국은 조선은 민족적 에너지를 분열된 거죠. 개화파, 동학파, 위정척사파 이 세 가지로 분열되면서 일본의 침략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청일전쟁은 청일이라든가 조선의 삼국에만 영향을 치는 사건이 아니었죠. 일본은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세계 전략과 동아시아 정책을 면밀히 재구성하고 있었으며 또 미국은 조선의 함대와 병력을 파견하는가 하면 강화 교섭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이 전쟁의 결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대륙의 각국의 주의는 물론이고 조선과 전쟁 당사국가의 장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 저자가 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조선과 청은 비록 민족의 에너지를 조선과 청은 비록 반식민지 식민지화의 과정으로 빠지긴 했으나 오히려 이를 반전시켜 인민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강력한 반일 반제국주의의 민족운동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계기로 삼았다. 적극적인 결론을 저자는 내리고 있습니다. 청일전쟁은 일본에게는 제국주의로의 길을 열어줬고 조선, 청국 두 나라에게는 반식민지, 식민지화의 길을 열어줬을 뿐이라는 수동적인 그런 비관적으로 도식화되다시피 했던 종래 해석들과는 한참 달리 하는 것이 이 책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의 원본은 이 제일동포 사학자인 박종식 박사가 쓴 이 책의 원본은 뭐냐? 1번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번판은 일청전쟁도 조선이라고 청목서점에서 1982년 판을 일부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청일전쟁은 그 뒤에 삼국 간섭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간섭하면서 일본이 15세기 조약을 맺은 것을 무효화시킨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다시 이제 러일 전쟁으로 발발이 되고, 일본은 러시아를 삼국 간섭의 주동자로서 러시아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전쟁을 준비한 것이 바로 러일 전쟁에 대한 준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과의 대결 갈등 구도가 전쟁으로 갈지, 무력 충돌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어른거리다가 다시 이제 그 화해를 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것도 대단히 심각하다. 뭐 우리나라의 이재명은 뭐 중재를 하지 싶지만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이재명이가 중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기 없는 정통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중일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한다. 그런 것도 쉽지 않은 상태이고, 한국도 중일 문제 대립 구도에서 상당히 경랑에 빠져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주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